이번 시간에는요, 주어진 겨냥도에 따른 기둥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도형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게요, 일반적으로 부피보다는 건널비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널비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를 그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건널비부터 먼저 구해 볼 건데, 요거를 당연히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요거를 부분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면하고요, 문제에 있는 평면하고 그 다음에 곡면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평면하고 구분을 조금 구분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실수를 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면이라는 것은 평평한 면을 말을 하는 거고요, 곡면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면을 말하는 건데, 먼저 그림을 보고 평면을 찾아보면요, 일단은 요 밑면 있죠. 요거 윗면 아니에요. 밑면이에요. 밑면. 밑면에 여기 잘린 부채꼴, 그죠? 요 부분이 평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위랑 아래 두 군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큰 부채꼴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입니까?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9예요. 9. 그죠?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9고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은 3입니다. 물론 중심각은 지금 120도라고 문제에 쓰여 있죠. 그래서 중심각이 120도인 요 잘려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한번 구하게 되면요. 자,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9의 제곱 곱하기 파이가 큰 부채꼴의 원의 넓이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360분의 120을 곱하면은 큰 부채꼴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작은 반지름이 3이니까요. 3의 제곱 파이, 그죠? 곱하기 360분의 120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요 부분에 색칠되어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위아래 두 군데 있으니까 마지막에 계산은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일단 평면 중에 한 군데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면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죠? 이 노란색 부분. 노란색 부분도 평면이 되는데, 노란색 부분은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그쵸?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하기 간단하겠네요. 자, 보시면은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면 가로의 길이가 6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높이인데, 높이가 지금 얼마로 쓰여져 있나요? 높이가 12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6 곱하기 12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몇 개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곡면이 남았는데요. 곡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앞쪽에 있는 요렇게 구부러진, 그쵸? 요렇게 생긴 부분, 요렇게 구부러진 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도 요렇게 이루어진 두 개의 곡면이 있는 겁니다. 즉, 저 곡면을 우리가 전개도처럼 그려주면 무슨 모양이 나올 거냐면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초록색의 곡면도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쵸? 요 두 녀석의 넓이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일단 정보들을 하나씩 써보면 높이가 12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일단은 12예요.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자그마한 곡면도 높이는 일단은 12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지금 그림상에서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요 부분은 뭐랑 똑같냐면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요 큰 반지름이 얼마냐면 현재 9입니다. 9. 그러면은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이게 원래 있던 원의 둘레겠죠. 여기에다가 360분의 120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가로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있는 이 곡면을 펴서 생긴 이 가로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요건 보세요. 여기 지금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3이니까 3 곱하기 2를 하면은 지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원의 둘레가 생기는데, 부채꼴의 중심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360분의 120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가로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대신에 자, 파란색과 초록색은 한 개씩만 있습니다. 한 개씩만 있고 하늘색과 노란색은 몇 개씩 있다고요? 두 개씩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진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 실수는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하기 때문에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를 한번 구해보죠.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이 문제는 건널리보다 부피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은 요거는요 이렇게 생긴 큰 이렇게 생긴 큰 기둥에서 그렇죠? 중간에가 이제 빠진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생긴 큰 기둥에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이 앞쪽에 있는 작은 기둥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앞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밑면이 부채꼴이긴 하는데 이렇게 생긴 작은 부채꼴을 빼주면 그냥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은 기둥이니까 기둥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죠?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요 길이가 9고 중심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밑너비를 구해보면은 9 곱하기 9 곱하기 파이 그러면 전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곱하기 360분의 120 그럼 밑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곱하기 얼마 준다고요? 높이를 해줘야 되는데 높이의 길이가 지금 얼마죠? 높이의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2를 곱해주면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이 큰 기둥의 부피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뺀다고요? 작은 이렇게 생긴 앞쪽에 있는 녀석의 부피를 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반지름은 3이죠. 중심각은 마찬가지로 120도입니다. 따라서 밑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그죠? 곱하기 중심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360분의 120이라고 써주고요. 그럼 뭐가 계산됐다고요? 밑넓이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높이가 12이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해주면 우리가 주어진 식은 다 쓰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거는요. 이렇게 약분해주면 얼마 되겠어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약분을 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수의 계산만 잘 계산을 해내면은 건널비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